단기간에 코스피가 아무튼 6천을 넘었다. 한 달 정도 조정받고 다시 이제 그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대세 상승장은 어쩌면은 앞으로는 다시는 만나기 힘든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 본인의 아무튼 이제 아무튼 고집을 부리는 것은 결국 본인한테 손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6,500, 600 넘어서 그 7천까지도 이제 5%, 6%만 가면 7천이거든요. 퍼센테지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는 게 7천까지도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런 시장이 뭐 갑자기 온 게 아니다. 제가 했듯이 이미 2025년 3월, 4월부터 예상됐던 시장인 것이고, 뭐 대통령이 누구냐, 이걸 떠나서 시장에 아무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아무튼 신고가를 가니까 이게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제 25년, 6년 만에 아무튼 최고 높은 어떤 지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은 지금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처음 겪는 시장인 거예요. 이것을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 겪는 지수죠. 지금 아무튼 그 3,300 이후로는 그죠? 2021년 5월 달에 3,300 간 이후에 지금 6천을 넘어서 지금 7천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시장은 지금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건데, 그 처음 경험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닌 거고, 누구나 똑같이 처음 경험하는 시장이지만, 누군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대세 상승장이 일단은 제가 얘기했죠. 계속 될 수는 없다. 아마 내년,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2026년도, 2027년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연장돼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는 아무튼 뭐 다 보통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보다는 아무튼 누가 비중을 어떤 종목에, 어떤 종목은 제가 했던 아무튼 강한 종목이죠. 강한 종목의 비중을 조금 실는 게 아니라 많이 실어서, 가능하면 많이 실어서. 그래서 강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을수록, 그럴수록 여기에 따른 수익금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그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렇답니다. 실제 시장 속에서 이렇게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역대급, 그죠? 이런 어떤 불장, 아니면 어떤 대세 상승장, 이게 이제 2막이 시작된 거고, 이제 코스닥도 1차 대세 상승장이 지금 출발했다. 그 차트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종목들도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4개 업종의 아무튼 그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매, 이게 종목들은 코스피 할 것 없이 이렇게 순환매로 그렇게 이제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주만 지금 빼고 그 제약바이오주, 어,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늘 했듯이 그 삼천당제약의 그런 악재, 근데 그 악재가 계속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악재가 아무튼 이렇게 한번 생기면 거기에 벗어나는 데는 보통 한 2, 3개월 걸려요. 그러면 이제 2, 3개월
걸리는 그런 기간들을 미리 이제 알고서 그러니까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고 뭐 제약바이오주도 이제 삼천당 제약 그 악재 때문에 계속 못 간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못 간다 이게 아니고 그 삼천당 제약의 그 악재로 인한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2, 3개월은 걸린다. 근데 지금 이미 한 달 지났고 지금 2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악재에서 서서히 벗어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보고 제가 또 제약바이오주도 제가 이제 종목이 아무튼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아무튼 이게 지금은 이제 1200이 좀 넘었잖아요. 1250 이렇게 넘는데 1300, 1400, 1500 이렇게 넘어가려면 제약바이오주도 거기에 합세를 해서 제약바이오주 사람들이 어떤 지수를 끌고 가는 어떤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이 2차 전지하고 아니 그죠? 2차 전지하고 그다음 제약바이오주 그렇죠? 근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주가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한 2, 3개월 걸리는데 벌써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째 지금 이제 접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이제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직은 제 종목을 들이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좀 흐름을 보면서 제약바이오주도 이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넣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이런 대세 상승장이라든지 대세 상승장, 뭐 강세장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종목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했듯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종목 수가 많은 게 중요하고 종목을 자꾸 압축을 해야 된다. 압축을 해야 하는데 어떤 종목을 압축하냐면 그 업종 중에서도 가능하면 강한 종목, 그러니까 더 강한 종목, 더 강한 종목 쪽으로 어, 합쳐서 그 종목 수를 오히려 종목 수를 아무튼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종목 수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종목 수 늘리는 게 아니라 종목 수를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 종목 수를 기회가 달 때마다 종목 수를 줄여야 된다. 줄여서 그래서 철저하게 강한 종목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써서 아무튼 비중을 관리해야. 그래서 핵심은 이제 종목은 뭐 개인들이 보면 뭐 종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중을 실기 위한 비중을 실기 위한 그죠? 큰 비중을 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입니다. 종목이 다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제가 늘렸듯이 비중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면 그래서 뭐 100%, 200%, 300%가 나분들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좀 덜 나더라도 그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아무튼 수익금을 많이 키워야 그래야 계좌도 바뀌고 이런 대세 방장에서 많은 수익금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아무튼 뭐 남들한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 남들이 보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아무튼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본인 고집으로만 하시면 결국은 시간 지나서 보면 결국 본인한테만 결국 마이너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인이 고집을 부리더라도 본인이 뭔가를 알고 뭔가를 잘 알고 서시면 모르는데 그냥 뭐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아무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다. 코스닥 대상시장이 1차적으로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작됐죠. 코스닥 1차 불장이 이미 시작됐고, 코스피는 이제 2차 불장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 출발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초입 단계니까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됐다. 중요한 것은 이 본인들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수강자분들한테 추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리기 시작한 게 뭐 벌써 지금 2, 3개월째 돼가잖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 3개월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이미 이제 몇 종목이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집중성을 가지고 한 종목들이 있죠. 이제 했냐 안 했냐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 타이밍에 저 나름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아무 때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추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선택이지만 아무튼 저는 제가 아무튼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던 거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가능하시면 이게 제가 했잖아요. 문자는 가는 게 늦게 보셨다고 하는데 뭐 늦게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제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대로 또 흐름이 있고 오늘은 오늘대로 흐름이 있고 흐름이라는 게 보시면 흐름이라는 게 오늘은 오늘대로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도 있는 것이고 업종에 대한 흐름도 있는 것이고 또 종목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밍이 지나서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적, 아무튼 적절한 대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흐름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늦게 보셔서 뭐 주가면서 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 종목 아까 했잖아요. 그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종목이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 모레 하나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차이가 큽니다. 어떤 흐름을 가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추가 매수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또 흐름에 따라서는 또 거꾸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종목이니까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간다 이게 아니고 흐름을 보고 비중을 늘려야 할 때 늘리고 또 거꾸로 비중을 늘렸다가도 줄여야 될 어떤 그런 흐름이면은 또 줄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흐름이 강세 흐름이면 계속 강세 흐름이면은 대응하기가 쉽죠. 약한 흐름이다 계속 약한 흐름이면 대응하기 쉽고 근데 흐름이라는 게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또 업종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를 보내드리는 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그 추가 매수하기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게 문자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자는 더군다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그 수강자분들 주가 매수 하신 분들 주가 매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가 매수한 종목하고 지금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종목명하고 그 주가 매수를 제가 몇 종목을 집중적으로 드렸잖아요. 주가 매수 종목명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익금이 얼마 발생돼 있는지 요거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채팅창에 저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따라서 하는지를 제가 또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가 아니라 지금 한 2, 3개월째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추가 매수 종목하고 지금 현재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돼 있는지 한번 보셔서 추가 매수한 종목들이 지금 비중을 늘린 종목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비중을 늘려서 저희가 수익금을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3개월? 2, 3개월 지금 이제 주가 매수 문자 보내드린 지가 한 2, 3개월 되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 매수 한 종목들은 주가 매수도 어떤 건 뭐 여러 번 제가 드렸잖아요. 뭐 안 하신 분들이야 그렇고요. 뭐 안 하신 분들은 또 본인들대로 다음에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 선택이니까요. 그건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하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이제 선택과 판단으로 하시는 거고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매주 이렇게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 설명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종목도 있고 이미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했으니까 응?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어떤 종목들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종목들로 지금 비중이 지금 실려가고 있고 지금 어떤 종목들의 비중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비례해서 수익금이 지금이 끝은 아니지만 수익금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타이밍에는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아무튼 2차 강세장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2차 강세장의 어떤 초반부에 해당되는 거고 코스닥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1차죠. 1차 강세장에 그때 보면 초반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추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린 거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한 2, 3개월 전부터 제가 쭉 좀 드렸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종목명하고 지금 현재 수익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그 계좌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지금. 추가매수 안 하셨나요? 종목, 추가매수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요. 몇 종목 안 되던데. 아닙니다. 수익금으로 주세요. 수익금.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이요.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금이 있다는 것은 아무튼 수익률이 플러스라는 얘기고, 아무튼 그렇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주신 같이 그 수익금으로. 앞으로도 제가 중간중간에 수익금을 체크 한번, 그래서 지금 수강생들이 잘 따라서 하시는지 아닌지, 제가 지금 추가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뭐 수강생들 대부분이 뭐 그 추가하면서 따라서 않는다, 그러면 저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죠. 수익금이요? 아니,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이요, 수익금. 그러니까 그 수익률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익률은 이게 퍼센티지로 나오는 게 수익률이고요. 수익금은 이게 원 얼마 원 이렇게 나온 게 수익금입니다. 이게 수익률은 퍼센티지로 나온 게 수익률이고 수익금은 지금 얼마. 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이에요. 수익금. 그 본인들 계좌에 남는 것은 나중에 매도했을 때 수익금, 수익금이 남는 거잖아요. 계좌에 남는 게. 그 현금으로 해서 매도를 하면 지금 저 주식으로 있지만 그래서 노브티즈다. 그럼 노브티즈라는 주식으로 있지만 매도하면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수익금, 이게 원금하고 수익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원래 이제 내가 가졌던 돈이니까 원금은 그렇죠. 수익금이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하냐면 결국 이 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금을 가능하면 대응을 잘해서 수익금을 적게 얻는 것보다 수익금을 크게 얻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그 비트코인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을 하시든 부동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해도 부동산 아파트를 해서 뭐 그죠? 아파트를 해서 5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금 5억이죠. 어차피 5억은 원금은 내 돈이었던 거고 원금은 내 돈이잖아, 내 돈. 원금은 결국 내 돈이니까 투자를 해서 나한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수익률도 아니고 그 수익금입니다. 수익금. 그 수익금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느냐. 그 투자를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수익금을 만들어 가는 거고 이왕이면 수익금을 같은 종목 가지고 같은 원금을 가지고 수익금을 그렇죠? 같은 원금은 아니죠. 원금을 늘려 가더라도 그 좀 그 비중에 맞춰서 내가 수익금을 크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고 투자를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무튼 이런 강세장 그 대서상승장이 완전히 끝났을 때 내 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원금은 어차피 처음부터 내 돈이었던 거고 수익금이 얼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최종적으로 수익금이 얼마만큼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투자가 끝이 나느냐. 그러니까 그 종목이 결국 우리가 매수해서 처음에 해서 100만치 사갖고 100만 원어치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수익률을 관리하는 거고 저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무튼 이렇게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서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쪽에 원금을 더 넣는다는 얘기죠. 원금을 더 넣어가지고 그 원금을 더 넣어야 그래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익금이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매도했을 때 그 종목을 완전히 매도했을 때 내 계좌에 남는 것은 원금은 원래 내 돈이니까 그대로 내 돈이 찾아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불어난 수익금
그 수익금이 얼마만큼 불어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끝이 아니고 지금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금들은 이제 최종 수익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간의 수익금인 거죠. 그 중간의 수익금인데 지금 아까 제했듯이 시장으로 보면은 지금 강세장에 지금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그죠? 코스닥도 2차 상승장에서 초반부에 있고 그죠? 코스피도 지금 2차 강세장에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초반부 강세장 초반부에서 지금 종목들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렸던 종목들의 수익금 수익금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실현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매도 문자는 안 보내드렸지만 본인들이 제가 했죠. 현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금을 만들어서 일부 또 다른 종목으로 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리를 해보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응? 잘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서 지금 이런 강세장에서 지금 내가 대응을 잘하고 있나, 비중 관리를 잘하고 있나, 그래서 그 비중 관리를 잘해서 그 수익금을 내가 그 시장에 맞춰서 수익금을 내가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보면은 특히 이제 계좌에서 지금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을 늘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이유가 그렇죠. 종목 수보다는 비중을 늘린 종목들이 거기에서 오히려 수익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실금이 발생하고 비중을 늘릴수록 손실금이 커가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비중을 늘릴수록 수익금이 커져야 되는데 비중을 늘릴수록 손실금이 커진다. 그럼 그런 개인들이 있냐? 많지요. 왜 없어요? 응? 그 이유는 그 비중을 늘릴수록 손실금이 커진다. 그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자꾸 약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늘려갔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실금이 발생하고 비중을 늘릴수록 손실금이 커진다. 응? 이거 아니, 추가 매수한 종목들, 추가 매수한 종목. 추가 매수한 종목. 지금 이제 수익률을 올리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추가 매수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추가 매수 문자. 이 추가 매수 문자에 따라서 비중을 늘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30% 원금 30% 보내드리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좀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40%, 50%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현금이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은 뭐 30% 하시든, 뭐 20% 하시든, 10% 하시든,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이건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 종목들. 제가 추가 매수 문자 보내드려서 제가 하라는 대로 추가 매수를 해서 30% 했던, 20% 했던, 뭐 40% 했던,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익금이 발생한 종목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한 종목만 올리시면 돼요. 추가 매수 한 종목. 종목을 다 올리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값 났든 마이너스든 종목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한 종목만. 추가 매수한 종목만. 종목만. 추가 매수한 종목만. 지금 종목명하고 그 추가 매수한 종목명하고 거기에다가 수익금, 수익률이 아니고요. 수익금. 그러니까 얼마.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매수 문자를 이 종목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지금 2, 3개월째 지금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수강생들이 지금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에 맞춰서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이 아니고 추가 매수한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한. 문자 보내드릴 때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보내드린 문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올리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계좌 보시고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노브주를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노브주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게 노브주들이 이게 노브 또 이제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액추에이터 쪽으로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 쪽으로 여기 이제 모터하고 감속기, 제어기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기계를 잘 보시는 분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노브티즈 지금 이제 수강생 지금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노브티즈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노브주 중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노브티주가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감속기, 그러니까 감속기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종목들, 감속기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는 쪽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 클로버옷을 가지고 있는 거고, 클로버옷이 이제 그때 유상증자 하면서 이제 주가들이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시간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죠. 많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좀 추가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동 제조와 관련된 로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장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쓰는 로봇들이지. 그 네임보 로보틱스 저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나 물류 쪽에 어떤 그 사용되는 로봇들로는 이런 로봇들이 있다. 그죠? 일단 이 종목면들인데, 일단, 이제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로봇도 이렇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로봇에서 중요한 게 이제 팔인데, 로봇 팔이죠, 로봇 팔. 팔 쪽에 이제 노브티즈가 지금 아까 여기 액추에이터 쪽하고도 해당되고 또 팔 쪽, 노브 팔 쪽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노브 눈 쪽에 관련 종목들이 이런 게 있고 근데 의료용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서 사용되는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쓰이는 노브들이 저희가 이제 이 고형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브 격리와 정밀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일단 이제 노브주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간단하게 이런 정도 아웃라인으로 이게 볼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노브 그 액추에이터가 이제 노브에서 중요한데 액추에이터하고 감속기 쪽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여기 보면 액추에이터 쪽에는 아까 했던 노브 모터 감속기 제어기 저희가 노브티즈를 가지고 있고 감속기 쪽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에 올려드리니까 이게 종목이 이게 뭐 하는 종목이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막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궁금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개략적 정리하는 올려드린 거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아, 이런 회사구나 뭐 그런 정도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서 뭐 찾아 모르고 한다도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 개략적으로 다 아시면서 하면은 그 아무튼 투자를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면서 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노후주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대장.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불장과 관련해서 노봇도 한 축입니다. 한 축인데 AI하고 이제 노봇 쪽 이것은 이제 그 시대 변화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그러니까 AI도 그렇고 노봇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잘 대응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가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이게 타이밍, 제가 했잖아요. 타이밍.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이 지금 어느 타이밍에 있냐, 응? 어떤 타이밍에 있냐,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종목이 지금 타이밍상으로 어떤 타이밍에 있는지 이것은 이제 이 타이밍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제가 했죠.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 과거 대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 올라가 있을 건지 내려가 있을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건지. 응? 이건 미래죠. 미래에 이게 이제 위에 갔을 내려갔을 이것 대비 과거에 뭐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뭐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밑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밍이라는 것은 미래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게 위에 가 있을지 그냥 제자리에 있을 건지 많이 내려가 있을 건지 요것 대비 요것 대비 지금 타이밍상으로 이게 어떤 타이밍이 있느냐 요것은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 그래서 이 판단을 잘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있는 매수를 잘하는 거고, 그냥 산다고 매수를 잘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그러니까 꼭 싸다고 해서 좋은 매수도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꼭 나쁜 매수가 아니에요. 좋은 타이밍, 내가 비싸게 샀어도 거기서부터 많이 가면 좋은 타이밍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싸게 샀어도 싸게 산 데서 더 떨어져 버리면 그 싸게 산 게 의미가 없죠. 그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싸다 비싸다 매수할 때 싸다 비싸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싼 가격에도 그쵸. 그 삼성전자를 내서 내가 10만 원에 샀어도 내가 사고 나서 20만 원을 가면 그러면 10만 원 산 타이밍이 좋은 거죠. 내가 사고 난 2배 갔으니까. 그쵸. 응? 근데 거꾸로 내가 해서 뭐 7만 원, 8만 원에 샀는데 거기서 막 3만 원, 5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럼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꼭 뭐 가격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제가 했던 이 종목이 앞으로 시가총액이 늘어날 종목인지 아닌지 가격보다는 시가총액이 늘어날 종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금 타이밍 그러니까 그죠? 그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그 시가가 줄어들면 내려갔을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을 아무튼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그죠? 현재의 시가총액 대비 아무튼 미래의 시가총액 이것을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과거야 이거야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가총액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선택한 어떤 투자 판단, 그죠? 투자 판단이죠. 투자 판단이 어떤 내가 투자 판단이 확률이 높고 내가 이제 확실한 게고 투자 판단이죠. 투자 판단. 투자 판단과 선택. 투자 판단과 선택. 내가 투자하는 선택이 확실하다는 게 확률이 높다면 얘기죠. 확률이 높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중간중간 포기하면 안 되고 저게 버텨야 된다. 그래서 버티는 과정 속에서 어떤 투자 감각도 생기고 투자에 대한 어떤 요령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실력도 쌓이는 거다. 그러니까 특히 중장기에서는 이렇게 버티는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죠?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이런 상황도 보고 저런 상황도 보고 이런 변수도 만나보고 저런 변수도 만나보고 악재도 만나보고 호재도 만나보고 그렇죠. 별의별 거 다 만나보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그게 중장기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만큼 결국 실력도 는다. 실력도 투자자한테는 실력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제 이 아무튼 중장기에서 그렇다는 거 중장기에서 이 그러니까 그 투자자는 중장기 투자자는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잘 버틸 줄 알아야 된다. 잘 버틸 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세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세력이 매집하는 게 있고 물량 출하 게 파는 거죠. 매집하는 거.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하는 것은 이제 바닥권에서도 매집하고 중간중간에도 매집을 한다. 근데 매집을 할 때는 아주 이렇게 해서 매집을 하려면 이게 좋은 가격에 매집하려면 그 개인 투자자한테 겁을 줘야 된다. 그럼 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 된다.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을 만들어야 된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것도 큰 폭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변동성을 만들어서 그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 매집을.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팔게 만든다는 얘기죠. 익절도 시키고 손절도 시키고 본전에도 던지게 하고 그죠? 그 세력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에 던지게 만드는 거죠. 본전에. 익절을 시키기도 하고 손절을 시키기도 하지만 본절에 던지게 하는 게 그게 매물대인 거예요. 그 매물대에서 거기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샀던 개인들이 본전이 오니까 본전이든 본전 근처든 아니면 약간 수익이든 그 본전이죠. 본전. 그래서 그런 어떤 구간들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어떤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그 세력들이 그걸 사서 매집을 한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매집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기 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키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라는 것은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것은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물량을 늘린다. 응? 거꾸로. 그 세력 입장에서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 싼 가격에서 바닥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싼 가격에서 그죠? 근데 물량 출하는 이제 반대다. 물량 출하는 세력들이 제가 했잖아요. 세력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세력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근처에 오면 그때는 물량을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한테 사게 만들어야 된다. 개인 투자자한테 사게 만들려면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죠. 막 좋은 뉴스를 내보내고 막 좋은 어떤 그런 호재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는 개인 투자예요. 그 추격 매수 막 쫙 올라가면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점 근처에서 세력들은 이렇게 뭐 한 번에 팔든 뭐 두 번에 팔든 세 번에 팔든 그래서 뭐 고점을 뭐 하나 만들고 빠지든 두 번 만들고 빠지든 세 번 만들고 빠지든 아무튼 고점을 만들고 그럼 이 고점 근처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다 던진다 아니죠. 물량 던진다. 그 세력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결국은 이제 세력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근처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 번에 팔든 두 번에 팔든 세 번에 팔든 다 팔고 세력들이 다 팔고 나면 결국 이제 개인들만 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끝없는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세력이란 게 단순히 세력이 있냐 없냐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이 매집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목표가 근처에 오면 그 세력들이라고 막 끝없이 올리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 제가 외국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외국인은 그냥 두 배 벌면 만족하는 게 외국인입니다. 왜? 비중을 많이 샀으니까. 대신에 외국인들은 찔끔찔끔 안 사죠. 뭐 삼성전자 사는데 뭐 100억 사고 200억 사고 그거 안 하죠. 외국인들은 사면 뭐 그냥 조 단위로 사니까. 그게 비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 200% 300%안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비중을 많이 사놨기 그 제가 지금 계속 주가면서 비중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려면 저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처럼 하면 된다. 외국인처럼. 외국인들이 하는 게 그 수익률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중으로 승부를 보는 거 비중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도 큰 돈 벌고 싶으면은 외국인 투자를 하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실력을 쌓는데 돈 안 쓰고 막 놀러 다니고 취미 막 이런 데 돈 많이 쓰는데, 예? 그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기술이나 뭐 그런 책이나 강의나 이런 거, 이런 거에 투자죠. 그래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후에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거다. 그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고 나중에 결과가 좋아서 내가 아무튼 많은 자산을 만들려면,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든 뭐든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고점에 팔아야 그 다음 떨어지는 건데 보통 고점 근처에 파니까 팔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쉬워할 필요 없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내일, 뭐 앞으로 주식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싼 가격에 파는 것도 문제지겠지만은 그냥 적절한 고점 근처에 팔았으면 팔고 나서 더 올라가도 이런 거에 미련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그죠? 올라갈 종목을 사면 되는 거다. 응? 여기서 이거 하려고 여기서 이거 수익 더 내려다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제가 계속 했죠. 매도도 중요한데 매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는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게, 이게 매수를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비중을 잘 늘릴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수를 잘했냐 못했냐는 이게 좋은 타이밍에 비중을 많이 늘려놨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좋은 타이밍에 뭐 한 주 사고 끝, 뭐 두 주 사고 끝, 좋은 타이밍에 그냥 100만원치 사고 끝, 뭐 1000만원치 사고 끝, 이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그 매수를 잘한 거냐? 그건 잘했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비중을 그것밖에 못 늘려놨다. 그럼 매수 잘한 거냐? 그럼 매수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매수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아니죠. 그냥 가격적으로 그냥 쌀 때만 사놓으면 매수를 잘한 거냐? 보통 개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좋은 타이밍이 올 때마다 지금 한 그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그럼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를 알아야죠. 이제 코스닥 일반적 코스닥이 25년 26만에 1200포인트를 그냥 넘어가게 해라. 거의 뭐 아무튼 10년도 긴데 20년도 긴데 거기다 5년 이게 10년 20년 그러니까 IMF 이후에 코스닥이 아무튼 그때 그 뭐 IT 버블 내갖고 급등한 이후로 코스닥이 막 엄청나게 떨어진 이후로 지금 20년 25년 만에 지금 1000포인트 1200포인트 넘어갔는데 이것은 코스닥이 아무튼 이제 저기 앞에 완전히 고점을 넘은 거 아니지만 이게 이제 신호탄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코스피도 올라가지만 앞으로는 코스닥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는 어떤 신호탄이다, 신호탄. 응? 그 중동 전쟁이 있는데도 코스피는 6,400, 6,500 넘었죠. 코스닥이 지금 1,200선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의 어떤 대형주,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보다는 물론 이걸 해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 대형주 이런 그 강세장 대상장이 왔을 때 내가 좀 더 대응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몰빵해서 그때 돈 버는 것보다 나는 아무튼 두 배든 세 배든 더 많이 벌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중형주, 시가총액을 따지면 중형주. 그제 했잖아요. 아무튼 시가총액으로 한 5천억에서
5천억에서 한 5조 사이에 있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4개 업종, 4개 업종 플러스 시가총액 5천억에서 5천, 이게 중형주예요. 이 중형주에다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비중을 늘려서 수익금을 키우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거기에 몰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해야 여기에 뭐 잘해야 뭐 한 50% 100% 나지 않겠어요? 보면. 근데 같은 비중을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요거에 2배든 3배든 더 되면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지 왜 안 사냐? 저는 안 사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안 가니까 안 산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그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을 아는데 굳이 모르면 몰라도 그런 종목들을 아는데 그 종목들을 다 팽개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굳이 지금에 와서 그쪽에다 비중을 실는다? 저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중형주들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몰빵했을 때보다 2배든 3배든 더 될 종목을 모른다면, 그런다면 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다가 몰빵을 하겠죠. 응? 근데 아는데 굳이. 제가 아까 수익률을 적으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죠?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오른다고도 뭐, 그죠? 많이 올랐나요? 조금 오른 거잖아요, 조금.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차트 보시면 딱 알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뭐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응? 그래서 내가 뭐 노브티지 같은 종목을 모른다든지, 아까 제가 뭐 고영 같은 종목을 모른다든지, 뭐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을 모른다든지, 응?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을 모른다든지, 뭐 LNF 같은 종목을 모른다든지,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야지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아는 거 해야죠. 그렇죠? 저는 아는데 좀 제가 아까 그런 종목들을 아니까 그런 종목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데 그런 종목들 하겠습니까? 아니까 하는 거지. 그럼 개인 투자자들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냐? 다른 종목들 모르거든요. 두산 테스나가 뭔지, 고영이 뭔지, LNF가 뭔지, 응? 대주전자 재료가 뭔지 모르니까. 노브티지가 뭔지 모르니까. 그 아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모르니까.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죠. 그냥 언론에서 하도 떠들으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알기는 뭐하래요. 안다면은, 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저기 5만원, 6만원대 샀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미 막 10만원 넘고 20만원 넘고 그때 사는데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언론에서 하도 얘기하고 신문에서 막 유튜브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알면은 하다못해 10만 원대 샀다든지, 더 잘한다면 5만 원대, 6만 원대 샀어야지. 20만 원 넘으면서 사면서 삼성 SK하이닉스를 사면서 SK하이닉스 100만 원 넘으면서 사면서 내가 삼성전자를 잘 알고 SK하이닉스 잘한다? 뭘 잘 알아요, 알기는. 그러면 잘한다면 앞으로 고점도 알아야지. 그 고점 알아요? 삼성전자 앞으로 얼마 갈지 고점 알아요? SK하이닉스 고점 알아요? 모르잖아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몰빵한다고요? 잘하니까 몰빵한다. 뭘 잘 알아요, 알기는?
그냥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알고 SK하이닉스라는 이름만 알지.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죠? 어? 투자해서 안다는 게, 그 개인 투자자는 안다는 게 거의 착각,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나, 나오도 그냥 조금밖에 안 나오거나,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막 대박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데, 자기는 그냥 조금 수익 난 걸로, 그쵸?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나는 거야? 그게 되지. 다시 끝나고 나서 보면. 왜 그것밖에 안 나요? 본인이 아는 만큼 나는 거죠, 수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자에서는 안다, 모른다, 안다, 얼마만큼 아냐.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있고 안 올리신 분들은 뭐 계속 안 올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보니까 이제 그뭐 아무튼 잘 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자,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제 시장은 보시면 뭐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제가 계속 이제는 이제 아무튼 3주 전이죠. 이제 벌써 또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그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지금 일봉으로 기준으로 좀 흐름을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코스피 지금 보시면 막 확 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딱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무튼 조정기고 그죠? 이 조정기고 조정이 이 무렵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도 지금 안만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 고점을 넘어갔다는 거죠. 고점을 넘어서 지금 6,657 오늘 끝나서 여기서 한 5%, 4% 5%만 올라가면 이제 7,000 코스피 7,000 넘어가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도 보면 조정이 여기서 끝이 나고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보면 양봉이 좀 크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피도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건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좀 어떤 신고가 근처에 지금 신고가를 간 건 아니지만 신고가 근처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게 맞고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보면 이제 더 좋죠 보면 그게 뭐냐 이런 캔들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
그리고 보면 코스피는 보면 캔들들이 그냥 그만그만 하잖아요. 보시면.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그 양봉 중에 조금 큰 양봉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개 다 지금 여기서 조정을 끝내고 코스피도 여기서 2차 이제 어떤 강세장 흐름을 가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1차 강세장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 벌써 한 주, 두 주, 세 주, 그죠? 한 주, 두 주, 세 주, 3주 전부터 시작이 돼서 이미 출발할 종목들은 시장 흐름이 이미 좀 강세장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아직은 지금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아직 초반부라는 거죠. 초반부. 강세장이 초반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 매수를 주로 아무튼 보내드린 게 그렇잖아요. 요런 데잖아요. 요런 데. 이때부터 주가 매수를 보내드린 거잖아요. 주가 매수를. 주가 매수를.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가격에 있을 때 주가 매수를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음?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선택이지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 지난주,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2차 전지,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2차 전지 흐름들이 좋은 흐름으로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흐름이 이제 최근에 1, 2주에 걸쳐서 좋게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이때 예상이 됐던 거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서 추가 매수 드리는 주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그리고 제가 대주전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출발했던 거고 최근에 와서 LNF가 좀 출발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상승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추가 매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시장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보세요. 환율은 이제 여기 제가 그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넘었다가 여기서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환율이 어쨌거나 이렇게 좀 뭐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건 이제 특히 코스피 쪽에는 이게 호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는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 부분도 있지만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그렇죠. 이 설명은 제가 반복해서 했잖아요. 응?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달러 들고 있으면 외국인 입장에서 별로 재미없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반대로 달러가 약해진다고 원화가 강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의 주식을 사는데 외국인들이 살만한 주식은 주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라는 얘기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래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넘어가고 삼성전자도 지금 신고가 근처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다. 유가도 보시면 유가도 이미 지금 중동 전쟁이 좀 음, 휴전이 지금 완전 뭐 아무튼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미 그죠 유가는 벌써 선반영돼서 좀 이렇게 좀 아무튼 이런데 고점 근처를 찍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그지? 이게 살짝 반등하는 거죠. 뭐 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수준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내려온다고 봐야죠. 저 80달러까지 찍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데 있을 때보다는 그죠? 그 110달러, 100달러, 지금 90달러 근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은 안정권으로 내려가는데 보시면 그렇죠. 그 차트 보시면 그렇잖아요. 다 지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 지금 여기 고점 근처 와가지고 고점을 뚫긴 뚫었었어요. 여기 이제 다시 내려 어제인가 한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넘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종가가 여기다 근데 다시 오늘 다시 양봉 나오잖아요. 보시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 여기 넘어가겠죠. 넘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아무튼 여기 산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파는 거죠. 팔면서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가 다시 다 빼가지고 금일날 빠지고 근데 오늘 다시 양봉 나오잖아요. 그런데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더 좋죠. SK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을 넘었죠. SK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을 넘고 그죠. 지금 신고가 신고가 가는 중이다. 신고가. 삼성전자는 좀 뭐 노조 뭐 얘기 나오고 뭐시 어쩌고 막 그런 것들이 약간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문제들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현재는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저는 뭐 신고가 결국 뚫고 신고가 가지 않겠나.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더 먼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출발해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니까 코스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신고가를 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저기 했던 이제 중형주들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이제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뺀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그런 어떤 시가총액으로 50억대, 60억대 이런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코스피가 좀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시장은 지금 뭐 어떤 그 강세장, 2차 강세장, 1차 강세장의 어떤 초반부에 있는 속에서 결국 이제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중을 잘 좋은 타이밍에 비중을 늘려서 어쩌면 수익금, 재간 수익금을 최대한 만들어낼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걸 잘 하셔야 되는데, 뭐 그것을 잘 못하면, 뭐 아무리 강세장이고 대세강장, 뭐 코스피가 8천을 나가고 9천을 가고 뭐 만을 가고 해도 내 계좌는 별로 좋아지지.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뭐 개인들이 삼성전자 SK를 가지고 있어서 해피해요? 별로 해피하지 않잖아요. 왜? 수익금이 별로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면. 응? 그렇잖아요. 왜 수익금이 별로 안 만들어졌어요? 삼성전자는 20만 원 근처에 샀고 20만 원 넘어 샀거나 20만 원 근처에 샀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넘었거나 100만 원 근처에 샀고 그러니까 수익금이 많이 만들어질 리가 없죠. 아무리 거기에 몰빵을 했다고 해도 응?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응? 제가 아까 좀 보세요. 지금 대주전자 보세요. 대주전자. 대주전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3월달이 이게 지금 조정 나왔어요. 시장은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시장은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종목은 이렇게 우상향 했잖아요. 뭐 이런 데서 제가 추가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응? 그러니까 여기 올랐다가 잠깐 조정받고 그죠? 한 1, 2주 조정받고 다시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응? 거래량 실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응? 그 대주전자 재료가 여기가 고점이냐? 무슨 고점이에요? 고점은 응? 앞으로도 이런 게 몇 개는 더 나와야죠. 그래서 먼저 대주전자 재료가 이렇게 그 시장은 조정받을 때 먼저 2차 전지의 대장주 출발했고, 그리고 요 시기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이렇게 조정받는 동안에 그때 LNF가 치고 2차 대장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잖아요. 어? 여기가 대주전자 재료가 조정받는 동안에 여기죠. 조정받는 동안에 LNF가 2차 전지 대장주로 나섰다가 지금 LNF도 좋은 흐름으로 가지만 다시 대주전자 재료가 다시 요 무렵에 다시 대장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제 흐름을 보면 자 요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주가 한 번 대장주가 계속 대장주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시기에 따라 흐름에 따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음, 끝난 게 아니고 그죠?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대주전자 재료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요 무렵에 주가면서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했으면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보면 대주전자 재료는 여기서 더 가야 돼요. 여기 끝 아닙니다. 응? 지금 보면 고점처럼 보이잖아요. 고점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주봉으로 보세요. 그 월봉으로 보세요.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신고가 가는 거예요. 신고가. 아까 일봉으로 보셨으니까 고 월봉으로 보시면 그쵸. 이제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그 신고가도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뚫었잖아요. 보시면. 음? 뭐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여기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저는 이제 수강생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제 일봉을 가지고 설명해드리는 거고, 수강생들이 혼자 보실 때는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주전자재로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제 신고가 가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의 대장주는 다시, 다시 대주전자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얘기죠. 응? 그럼 이런 한 종목으로도 계좌가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자, LNF도 보세요. LNF는 보세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제 여기 월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LNF.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죠? 아직, 여기까지만 가려고 해도, 더 가야 되잖아, 더 가야 되잖아. 여기를 넘을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월봉으로 보면, 그쵸? 제가 했잖아요. 월봉을 보면, 이렇게 하면, 제가 예전에 이거 그림 그려줬잖아요. 월봉에서. 그래서 여기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제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그죠? 상승 추세 돌아섰다.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고 2023년 이때 그때 LNF가 난리 났다. 아니면 LNF가 에코프로가 난리 났을 때 고점 찍고 그리고 하락 추세로 거의 1년 이상 그죠? 1년 반 하락 추세 속에 계속 있다가 2025년도 26년도 그죠? 접어들면서 여기 벗어나서 여기서 다시 상승주에 돌아섰다. 근데 이제 겨우 여기 와 있다는 거 여기. 지금 그죠? 대주전자재로는 여기를 넘어서 여기가 있고. 그럼 지금 현재 누가 대장주예요? 또 당연히 대주전자재로죠. 지금 2차 전지에서. 근데 그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안 늘렸다고요? 그럼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익금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면서요. 왜 기회가 왔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는데, 그 시장으로도 와 있고, 종목으로도 와 있고, 업종으로도 와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종목들 비중 많이 실으라고 추가하면서 문자 여러 번 보내드리고 하는데, 왜 안 하시는데요? 그 돈을 언제 버실 건데요? 큰 돈을. 제가 했잖아요. 돈은 기회가 왔을 때 베팅해서 버려야 된다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리해서 올리시라고 해도 안 올리시고. 에코프로 버티도 보세요. 에코프로 버티도. 에코프로 버티도 제가 지금 추가 매수라고 문자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봉으로 보시면 그죠?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거지 우상향. 이게 선을 그어 보세요. 그냥 이런 캔들 보지 마시고 어째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는 게 이게 변동성을 거치면서 가잖아요. 변동성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게 추세선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추세선. 응? 오른다고 좋아하고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하지 마시고 에코프로 버티도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게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세요.
지금 보세요.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박스권 오래 거쳤잖아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그죠? 거의 1년. 1년 가까이 박스권에 있다가 여기 좀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2차 전지 정보요. 나노 신소재. 보세요. 나노 신소재. 이것도 2차 전지 종목이에요. 신소재니까 저같이 보이는데, 응? 이거 제가 이런 데서 들은 거잖아요. 그 주가 매수도 한번 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받고, 지금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우상향. 주가 매수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일봉으로 보면 그런데, 또 이거 보세요.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어디 있나. 저보세요. 그죠? 주봉으로 보면 이제 장기 이평선 지금 돌파했고, 좀, 그렇잖아요. 월봉으로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아까 LNF나 여기 지금 여기고 그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상향해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라는 게 그 하락 추세로 이런 데는 약한 종목이죠. 같은 종목이더라도 이럴 때는. 근데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구간은 다른 데로 강세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노부주들이 탁 튀고 가요. 이게 갑자기 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부주들. 좀 삼성전기. 뭐 삼성전기는 좀 난리 났죠. 이런 종목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중을 많이 씻잖아요. 했잖아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왜 삼성전자에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노부주 보세요. 노부티즈. 노부티즈 보세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노부티즈가 그죠? 여기 고점 찍고 여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이 전쟁 때문에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리고 노부티즈. 그래서 제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개 들고 나오다가 이렇게 딱 슈팅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지금 보시면 노부티즈도 지금 아까 제가 노부주들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것도 주봉이나 그죠? 월봉으로 보세요. 지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급등. 응? 노부티즈를 제가 드린 게 막 이런 구간에 드린 거잖아요. 응?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필요한 거죠. 이 전쟁 때문에 조정받고 그다음에 조정을 좀 더 받고 꼬리 달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그죠? 4월 달 그죠? 들어서 가지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지만 장대 월봉 장대 양보 두 달 떨어진 걸 한 달 만에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신고가 가려고 하잖아요. 신고가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주인 노부티즈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그 노부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죠. 대장 따라가는 거예요. 고용, 제가 고용 보여드렸잖아요. 고용은 이미 신고가 지금 중이죠. 보시면. 응? 고용은 이게 반도체주이기도 하고 노부주이기도 해요. 응?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이미 고용은 지금 보세요. 이미 지금 신고가 중입니다. 신고가. 응?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클로봇. 클로봇이 이제 그 유상증자권이 떠가지고, 그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긴가요? 아무튼 이게 전쟁 뭐 어째갖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정받은데 여기서 유상증권이 나와서 이렇게 다 내렸다가 지금 보세요. 유상증자권으로 이게 뭐 가격 조정이죠. 근데 제가 했잖아요. 그게 나쁜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그때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그거 다 회복했잖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거의 다 회복했잖아요. 가격적으로는.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달도 안 걸렸잖아요.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그렇고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그쵸. 월봉으로 보시면 이거 고점이고 이때 뭐 전쟁 플러스 유상증자 그래서 한 달 그게 조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적절히 잘 보면서 비중을 실으면 되겠죠. 뭐 아무 때나 실는 게 아니고 비중을. 응? 가격적으로는 이런 데가 더 싸지만 이런 데 제 비중 실으라고 안 했잖아요.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기간이든 가격이든 어느 정도 조정이 끝이 나가는 그 시점, 시기 이런 데 맞춰서 제가 오늘 주감에서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감에서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죠? 이런 데보다는 좀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 그래야 확률이 높아가죠. 비중을 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중을 실고 나서 확률이 높아야죠. 확률이. 이게 타이밍이란 게 그런 거예요. 비중을 싼 가격에 사니까 확률이 높다. 아니 좀 이렇게 샀는데 여기 더 내려갔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응? 근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조정받는 거예요. 여기 계속 여기 조정받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테스나도 조정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여기 조정? 조정도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뭐 한 달 정도 했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상향 오고 있잖아요. 우상향 보시면. 응? 두산 테스나도 제가 그 주감에서 문자 많이 여러 번 보내드렸잖아요. 네임보 로보틱스도 보세요. 네임보 로보틱스도 이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그죠? 이 조정 여기서 이제 조정 받고 지금 다시 이제 이건 이제 노브티지가 대장주로서 딱 이제 딱 잡아나가니까 다른 노브주들이 아까 저 이거 그 노브티지의 그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 우리가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데 그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시장도 보셔야 되고 그 업종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장주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추가하면서 타이밍 잡는 거지. 그 종목 하나만 보고 타이밍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도 봐야 되고 업종도 봐야 되고 그 중에서 대장주가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다 판단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그 전에 예전에 제가 한 두세 달은 계속 설명만 했잖아요. 계속. 추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의 한 3개월 정도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한테. 지금은 제가 추가 매수할 종목도 정해드리고, 거기에 또 추가 매수는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비중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기준을 드리고 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올리시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정 끝내고 지금 우상향 이렇게 가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코스닥도 지금 그죠? 코스닥도 이제 그 우상향 이렇게 하락 추세 끝내고 우상향.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보시고 아무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금을 많이 만들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수강생분들에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종목도 아무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추가하면서 할 건지 기준이죠. 기준도 잡아드리고 그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지금 2차 강세장, 1차 강세장이 지금 초반부에 있다는 거.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이번 강세장에서 큰 돈을 벌 건지 안 벌 건지 이것도 선택이에요. 본인들의 선택이고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이제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선 제일 중요한데 비트코인도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저 여기를 안 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저점을 높여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고 일봉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죠. 역시 지금 이런 추세를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다.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매물대 아까 했던 매물대 근처에 와서 좀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도 이런 흐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도 비슷하죠. 여기 저점. 근데 이제 저점을 높여간다는 거죠. 저점을 낮춰가는 게 아니라 저점을 다른 데 높여가고 있고, 그 여기는 어느 정도 아까 비트코인 따라서 어느 정도 추세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이러니까 지금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요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이제 막 그게 막 지금 당장 뭐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보면 어젠가요? 어제인가 아무튼 이렇게 좀 아무튼 요렇게 여기 마트감다 여기도 이제 저점을 높여 가다가 이더리움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런데 지금 이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그 지금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긴 꼬리 달고 양복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특히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먼저 지금 뭔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가 이제 어제 조금 약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좀 긍정적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가는 김에 지금 다 가지. 지금 가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가봐야 혼자 마스크 네트워크 혼자 막 여기서 5배고 10배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개인들이 지금 따라오질 않는데, 응?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개인들을 마스크 네트워크에 서 개인들을 막 이걸 사게 만들고 이러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나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떤 포모 상태 이런 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걸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 어떻게 의미에서 한번 먼저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이게 좀 이제 좀 더 확보하고 있는 아까 물량 확보했잖아요. 그 물량 확보 세력 입장에서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거 나온다는 건 나쁘지 않고 좋죠. 근데 이제 저기 뭐 이거 골드가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코인은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먼저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아무튼 위에 있는 매물대들을 좀 더 소화를 해야 금 금이 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다시 좀 하락한 쪽으로 좀 방향을 떠나고 있고 이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려가야 된다. 금이 CFX도 보시면 좀 뭔가 좀 하려고 하고 있죠. 뭐 크게 나해도 뭔가를 좀 이렇게. 근데 아직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결국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뭔가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뭔가 움직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정도 좀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 종목들, 업종과 종목들, 그 다음에 비중을 늘 종목,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시다 보면, 이런 타이밍에, 아니면 이런 흐름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많이 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지금 이 강세장하고 대상승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목 많다고 성공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승부 봐서 여기서 몇 배 벌고, 이런 타이밍은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건. 응?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그 중형주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기관들, 지금 이제 그걸 제가 안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니라 지금 2차 강세장은, 그리고 코스닥의 1차 강세장은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 기관이 중요하다. 시장을 주도하는 게 기관이다. 그 외국인들은 뭐냐? 외국인들은 그냥 기관들이 이렇게 잘 끌어올리는 종목에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베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사서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만들어갈 때, 그때 그쪽에 몰빵을 하고 싶었으면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아까 제가 했던 중형주 시가총액 5천억에서 5조 정도 사 있는 종목들을, 아마 제가 있잖아요, 템버그에 있잖아요. 응? 저희는 수익률 승부일 건 아니지만 그 템버거 가는 종목들이 수십 개 나올 거다. 나중에 대세상장 끝나서 보면 중형주 중에서 그 템버그가 될 종목들이 수십 개인데, 지금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올인해 가지고 나는 그냥 50% 벌고 만족하겠다. 응? 70% 벌고 만족하겠다. 그건 이제 본인 그릇대로 보는 거니까 그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몰랐을 때 하는 얘기고, 안다면 좀 더 큰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베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비중을 많이 실는 거예요. 비중을 많이 실는 게 베팅인 거예요, 베팅. 그래서 베팅을 어디다 할 건가, 이것만 알아도 실력이 벌써 다르죠. 그래서 베팅을 어디로 할 건지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베팅 어디 해야 되는데, 기관 중심인 종목. 시가총액이 대형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초대형주 말고, 시가총액 얼마, 그것도 알려주고 있잖아. 5천억에서 5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이렇게, 그죠?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기관이 사고 있는지, 누가 사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아까 추가 매수 문자 드린 종목들은 100% 기관들이 관리하는 종목이에요. 기관들. 이거 이해하셨다. 오원 적으세요. 외국인들이 관리하는 종목 아니에요.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지금은 종목들을 그 외국인들이 중심이 돼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포인트 몇 개만 알고 내가 베팅을 어디에다 할 건지, 왜 그런 업종에 그런 종목에 집중 베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강의를 듣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좀 내 투자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알고, 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보자. 그래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베팅력도 생기고, 그리고 아무튼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고점에는 못 팔더라도 고점 근처 가서 팔 수 있는, 아까 제가 매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가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매도가 더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매수가 더 중요하다 각각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제일 중요해요. 매수가. 근데 매수가 그냥 사는 게 매수가 아니고, 좋은 타이밍이 올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가는 그런 매수를 했을 때 매수를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가격에 샀으니까 그게 매수를 잘했다. 근데 비중을 조금밖에 안 샀다. 그럼 매수를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도 있고 여유 자금도 있었는데 조금밖에 안 샀다. 그래서 뭐 200% 났다, 300% 났다, 400% 났다. 그럼 매수를 잘했냐?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근데 지금 같은 대세 상승장에 아까 저 추세선 몇 개 그려드렸잖아요. 그런 추세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좋은 타이밍 올 때마다 그것도 그냥 싸다고 주가면서 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니까. 추가 매수를 했으면 그냥 추가 매수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확률이 높아야죠. 확률이. 응? 그래야 그게 수익금으로 연결되죠. 수익금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확률. 그걸 잘못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는데 나는 왜 손실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냐. 그건 확률이 없거나 확률이 낮은 상태에서 아니면 약한 종목에서 아니면 추세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추세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금이 커지고 손실금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확률이 제로이거나 확률이 아주 낮거나 이런 것이죠. 그럼 배팅이 잘못된 거죠. 그게 더군다나 이런 강세장 대상장에서 흐름이 강한 업종과 종목이 지금 업종만 해도 지금 저는 이제 4개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흐름이 강한 업종들이 지금 한 대여섯 개는 되죠. 이제 저는 이제 4개 업종에 집중하니까 4개 업종을 AI 중심으로 4개 업종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방산주라든지 무슨 뭐 전력주라든지 몇 개 있잖아요. 응? 그런 업종들도 흐름이 약한 게 아니죠, 지금. 그렇게 좋은 흐름, 강한 흐름이 있는 업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6, 7개 이상 있는데 응? 그런데 엉뚱한 업종에 엉뚱한 종목에 베팅을 해서 수익이 나도 조금밖에 안 나거나 아니면 베팅을 할수록 손실금이 커지거나 그러면 잘못이 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뭐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한번 제가 했잖아요. 따라서 해보시라고. 그리고 해봐야 이게 확인이 되죠. 안 해보면 눈으로만 보면 그 소용없어요. 내 돈이 들어가야 확인이 되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가서 크게든 적게든 결과가 좋은 쪽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그래야 내가 베팅을 좀 더 앞으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결국 자신감 싸움이에요. 그게.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